네, 취준생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쌍방향 동시 소통 취업 콘텐츠의 혁명. 안녕하세요.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남규입니다. 이윤정입니다. 네. 자, 취업 콘텐츠의 정석인 한국직업방송과 대한민국 대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만났습니다. 오늘도 역시 TV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도 현재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지금 한창 2017년 하반기 공채를 맞아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공채 전형이 시작되는 현대자동차 합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남은 셈이죠. 네, 지금 취준생 여러분들은 현대차 자소서에 뭐를 쓸지 그리고 또 이번 자폐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합격을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실 겁니다. 네, 사실 이게 혼자 하다 보면은 어떤 전략을 세울지가 쉽지가 않고 또 이게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면은 이 학생들의 시각을 벗어나서 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잡정보센터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강 취업 컨설턴트인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 오늘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현대차 서류전 합격을 위한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이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잡코리아 메인 페이지에서 잡코리아 TV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8월 25일 오늘 날짜 실시간 방송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잡코리아 아이디나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로 실시간 컨설팅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과 잡코리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들과 함께 취준생 여러분들의 하반기 공채 합격 필승 전략을 세워드리는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금요 스페셜 어벤져스 특집. 그러면 오늘 함께할 최고의 취업 전문가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채용 담당자들을 가르치는 채용팀의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구직자를 판단하는 이 지금의 채용 시스템을 만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J그룹 채용팀장 출신이신 이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공채 시즌에 이제 포문을 열어온 현대차 공채인데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근데 많은데 뭐 기존의 얘기들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네.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해야죠. 네, 그래야지 또 이제 취준생들이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 역시도 오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래간만에 잘 뵙네요. 지내셨죠? 이렇게 수줍어하시죠, 갑자기? 요즘 뭐 오늘도 네. 잡혀 있고 이제 학생들 되게 많이 뛰고 있는데 또 네. 여러 고민거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취준생분들이 현대차 공채가 뜬다고 하면은 뭐 아마 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오해를 조금 많이 할까요? 제가 듣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게 R&D 쪽이에요. R&D는 석박사 위주로 뽑겠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R&D라는 것은 정말로 연구하는 분야, 리서치하고 디벨롭먼트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리서치 부분은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아요. 여기는 석박사 위주로 하고 마북리에 있는 일부 직무인 경우에는 박사가 대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 많이 뽑는 디벨롭먼트 쪽은 80% 이상이 학사 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가 아닌 나는 지원해도 어렵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정확하게 알고 지원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기찬쌤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이거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좀 오해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채용의 스타트가 한 작년서부터 재작년부터 현대자동차가 리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첫 시즌이 현대자동차로 시작이 되고 공시에 오픈 전에 그 자페어 같은 아주 이벤트를 크게 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첫 도전을 하게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문과들은 대부분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이공계 채용이 많기 때문에 이공계들만의 잔치가 될 거니까 떨어지고 나서 좀 슬퍼하지 말고 시즌을 더 뚜벅뚜벅 문과들은 좀 걸어갔으면 좋겠고 이공계들도 승부를 걸어야겠죠. 네.
뭐 일단은 문과생분들은 떨어질 거니까 조금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아까도 뭐 태성 쌤께서 말씀하셨지만 R&D에 뭐 석박사가 많을 거다 이런 오해가 많다고 하거든요. 사실 현대차가 어떤 공채를 이끌어가는 입장인 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오해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뭐 내가 듣기로는 현대차가 이런 오해가 있다더라, 이렇게 들린다고 하더라, 이런 카더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다면 적어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 쌤들이 또 시원하게 또 답변을 해주실 거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다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부터 서류 전형이 시작되는 현대자동차. 과연 나의 경쟁자는 어떤 직무로 도전했는지 또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알아봐야겠죠? 네, 현대차를 지원하는 취준생들의 지원 직무 또 준비된 사항들 잡코리아 사전 설문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유혜인 캐스터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혜인입니다. What makes you move? 현대자동차의 슬로건이자 자소서 1번 항목인데요. 저희 잡정보센터를 움직이게 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열정이겠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럼 현대차에 지원하는 나의 경쟁자들 과연 어떤 직무로 도전하는지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예정인 직무는 37%가 생산 직무에 지원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문대 파워일까요? 36%가 전략 지원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연구개발, 디자인, 소프트웨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알아본 설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지원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5%가 자폐어에 참가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채용 설명회인데요. 기타가 22.1%입니다. 2위에 대한 기타 답변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5%는요, 현대차 생산 라인 견학 혹은 경험이라고 하셨고요. 18.1%는 자동차 관련 현장 아르바이트, 또 마지막으로는 자작차 동호회 경진대회 참가 등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주관식으로 답변을 해주신 기타 항목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입사를 위해 준비한 활동은 마음가짐을 준비하신 분들 여기 있습니다. 꼭 활동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안 했어요. 한 게 없습니다. 희망입니다. 희망은 참 중요한 거죠. 꼭 하고 싶어서요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굉장히 열심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답변 보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GM 대우 생산 라인 경험, 고등학교 때 취업했다고 대답을 해주셨고요. IT 경력 2년, 자동차 업계 경력, 프로그래머 경력 쌓기, 하청업체 경험 등 저희 새내기 취준생들이 조금은 두려워하는 올드루키 분들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공부를 했다고 답변해 주신 분들 있었는데요. 개인 공부, 자동차 소프트웨어 수장, 현대직업전문학교 자동차도장부 10개월 과정 수료, 또 자동차과 재학, 자동차 생산직 전공 등 개인 공부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개인 공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쌤들이 더 자세히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항공 관련 부분 업무에 관심이 있고요. 관련 분야 프로젝트를 했다. 뉴스를 시청하셨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과제를 같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이외에 현대모비스와 과제를 진행했다 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졸업과제로 RC카 제작, 러시아와 관련, 우리 태성쌤이 다녀온 러시아죠. 보안 운전병 지원, 자격증 취득, 자격증 공부, 또 관련 현장 실습, 기아자동차 인턴, 스타트업 인턴 등 이 현장에 관한 직무를 경험하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턴. 이 대인 관계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대인 관계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상담을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차 대외 발등을 했고 현대차를 사용하고 현대차를 구매했다. 끝판왕이죠. 금수저 아닙니까? 입사를 위해서 현대차를 구매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멋지신 분들인데요. 사전 설문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내가 잘 준비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17 현대차 하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나의 준비 활동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합격 전략 공개합니다.
네, 현대차 하반기 공채를 지원하는 분들이 입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네. 이 채팅창에 본인이 이러이러한 경험을 준비해봤다 아니면 이렇게 준비를 해봤다 이런 경험들을 올려주시면 이 부분은 좋았다 아니면 이 부분 더 보완해야겠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컨설팅을 해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자신만의 경험 이런 거를 많이 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쌤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전략 지원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그 문과생들이 좀 많이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전략 지원이 채용 규모가 많지 않잖아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태성 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그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은 없고 그냥 전략 지원 직무만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직무를 선택할 때 정말 직무 자체에 대한 그 본인의 준비도 그리고 입사가 얼마나 쉬운지, 입사 후에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입사 후 우리는 그 현대차 좋은 회사이지만 평생 있을 수 없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퇴사 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처음 지원을 하자, 방향을 전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가장 제가 권장하지 않는 부분이 이 전략 지원 쪽, 그러니까 멋있는 이름 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입사도 어렵고요. 가장 경쟁률이 높아요. 적게 뽑고 많이 몰리고, 그리고 회사 안에 들어가서도 생각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성장해 나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인문계들이 이제 방향을 못 잡는 이유도 있고요. 놀랍게도요, 굉장히 유치하지만 드라마의 영향도 있습니다. 예, 드라마에 보면 왜 그 멋있는 남자 주인공들 있죠?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차가 있네요. 차가 있는 정도는 주인공으로 안 나오죠. 뭐 알고 보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회장님이시던가. 그렇죠. 예, 그렇죠. 금수저죠. 그리고 직무로서는 대부분 기획이 붙던가 마케팅이 붙던가 이런 쪽에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직급이 예전엔 실장님이었고 요즘에는 본부장들이 많습니다. 이거의 영향을 설마 대학생들이 받을까 생각했는데 받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으면요, 그 직무에 왕창 몰려요. 제가 채용을 진행하면서 야, 학생들이 그래도 대학생인데 생각했는데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친구들, 왜 환상을 갖느냐? 모르니까. 이 직무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꾸 환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경쟁률,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은 이런 곳을 지원하지 말고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이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서 잡페어도 다니셔야 되고요. 따로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올라온 글 중에 잡페어에 가 있는 분이 있는데 뭐 H 익스피리언스 이런 거 본 거를 자소서에 써도 되는지, 그리고 뭐 이 잡페어에 간 것만 해도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이제 자소서 쓸 때 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까요? 하실래요? 기자님. 지금 저 설문조사가 이번 거 자폐어 베이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기 전략 지원은 이번 저 자폐어는 쓸 수 있는 데가 전략 지원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경영 직군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국내 영업, 해외 영업, 마케팅하고 상품 기획, 기술 경영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약 한 35% 정도니까 이건 다 문과고요. 나머지가 다 이공계고 생산 연구 개발 파트로 분산이 됐죠. 근데 아마 이제 공채가 제대로 열리게 되면 그때는 또 세부 직군들이 나뉘겠죠. 그래서 그때는 뭐 여러분들 문과 학생들은 태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스텝 직군만 두드리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자폐어는 뭐 전략 지원으로 갔겠지만 공채가 열리게 되면 그때는 뭐 문과 학생들은 영업 직군들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폐어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현대도 그렇고요. 문재인 정권의 탈스펙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벤트 전형이 이루어질 겁니다. 9월 달에.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연습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50자 자소서를 내고 그 내용이 붙은 다음에 자폐어에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거기 현장은 지금 오늘 쑥대밭일 거예요. 굉장히 난리통이거든요. 그래서 추첨을 해가지고 기회를 잡으면 자동차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촬영하는 형식으로 이제 개인 발표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재학생들도 지금 많이 가 있는데 나름의 전략들을 갖고 갔겠죠. 근데 그 부분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다른 기업들 뭐 KT나 SK나 이번에 또 탈스펙 전형들이 많고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결국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9월 공채에서 여러분들 자소서 외적으로 추가적으로 도전해야 될 요소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이벤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적극적으로- 질문 중에 네. 그 H 익스피리언스 그거를 이제 자소에 녹이는 게 괜찮느냐, 잡혀에 간 것이 도움이 되느냐. 지금도 이제 질문 온 게 네. 현대차 지원하려면 네, 잡혀는 필수인가요? 필수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필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상을 다른 곳에서 얻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석해라. 이미 오늘까지니까 이제 끝났겠죠.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H 익스피리언스 자체가 그 자소서에서 어떤 큰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가서 얻어낸 본인의 그 인사이트 그것을 녹여줘야지 나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자체가 어떤 가점으로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삼성그룹 공채 전략을 다룰 때 민혁 쌤이 나왔었죠. 그때 핫 키워드가 올드루키 이 올드루키였죠. 부분이었는데 뭐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이 아니고 사회 경험을 그것도 뭐 관련 업계에서 한 경력 사원이 뭐 신입으로 지원하는 올드루키가 이번 현대차에도 아마 많이 보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취준생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올드루키에 비해서 나는 뭐 경험이 너무 부족해. 이건 뭐 해보나 마나 한 싸움이다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뭐 전의를 상실한 취준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태성 쌤? 그 현대차가 올드루키를 더 선호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채용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올드루키에 대해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착시 현상은 있어요. 올드루키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입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 많이 입사를 하니까 선호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보다 올드루키, 그러니까 직장 경험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 모수 자체가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저는 착시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강점은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그 기업에서 심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우리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 전문 용어도 이해를 못하고 이 친구가 뭐를 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지원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올드루키들이 제법 인사이트를 가진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지만 올드루키이기 때문에 선호한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많은 그 채용 담당자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었고요. 네. 또 하나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드루키인가요? 예, 단점이 될 수 있다. 그 현대자동차의 인사팀에 있는 친구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울산 쪽에서는 자기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여성분들과 단체 미팅을 시켜주기까지 했대요. 인사팀이 나서서 왜 그랬겠습니까? 여자가 없어서. 이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오. 울산에 가 있는 친구들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도 자기는 벌려봤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빠져나가는 친구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경험치로 보면 다른 곳에서 우리 쪽으로 왔던 친구들이 조금 더 빨리 자주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왜 이직을 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끄떡끄떡 거릴 수 있는 그런 그 사유가 없으면 그것을 말하지 못하면 올드루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이 친구 괜찮아서 뽑았는데 또 나갈 수도 있겠네라는 우려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아주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같이 접근을 해야지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친구 그래도 끝까지 우리 비즈니스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친구네라는 믿음을 가지고 뽑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올드루키의 비율이 늘어나서 그만큼 많이 뽑힌 것처럼 보이는 걸 뿐이지 예. 뭐 딱히 엄청 올드루키를 선호한다 이건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선호해서 합격을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격률만 보자면 그닥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방금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올드루키가 합격자들에 의하면 예. 올드루키가 거의 50% 예. 정도 되는데 실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제 전체 데이터를 제가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신입사원들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이제 채용팀장 현직에서 있었을 때 신입사원들이 각 대학 후배들한테 가서 얘기해줬던 내용하고 실제가 제가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하고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적인 인지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올드루키가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올드루키들만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남성들, 그 젊은 남성들 키가 다 180 넘을 것 같죠. 그렇지만 예, 고3 학생들 173.7이에요, 평균 키가. 왜냐하면 큰 사람만 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드루키가 예전보다 많아진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50%라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올드루키가 아닌 일반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올드루키가 약간 부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기찬 쌤, 이게 올드루키를 좀 이기기 위한 일반 취준생분들의 뭐 강점, 뭐 좀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 상반기 모집단이 많지는 않지만 삼성 제 보낸 학생 120명 정도 되는데 약 한 30%가 올드루키들이었거든요. 근데 저 태선생 맘에 제가 좀 첨언을 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 학생인데 이 친구가 오픈타이드에 있었는데 그 삼성 자회사거든요. 근데 거기서 업무를 좀 해왔는데 좀 부서도 꼬이고 사람도 꼬이고 해서 이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롯데정보통신 면접자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롯데정보통신보다 오픈타이드가 더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직이라고 하면 올드루키로의 진입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은 현대자동차가 120명, 현대자동차가 보통 초봉 6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LG전자 VC 사업부에서 3년 차라고 해도 그 연봉 경력 다 버리고 현대자동차 가도 연봉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있는 친구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받아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 들어오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이 정도 연봉이면 이제 직장생활 끌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닌 기업들에 이제 내가 불가피하게 이직을 하게 된 올드루키들은 면접장 가서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제 학생은 어느 정도까지 공격받았냐면 올드루키들이 다 좋지 않다는 말씀 제가 또 추가로 드리는 건데 면접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오늘 뭐 회사 지금 다니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장님한테는 뭐라고 하고 왔어요? 그 부장님한테 좀 미안하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대기업들이 요거 더 먹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인력 빼간다고. 뭐 이렇게까지 팩트로 이렇게 좀 공격받았던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여러분들 신입들이 약간 직무 경험이 좀 부족해서 어려워하지만 또 그 친구들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좀 아주 최고 포지션이 아닐 때는 더 어려워질 때도 있고 또 감성적인 부분에서 공격을 하는 임원분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또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올드루키들은 중요한 건 이미 인적성 시험을 여러 번 봐봤던 친구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과 그다음에 전공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역량이 강하죠. 그러니까 신입 입장에서 도전하는 친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가다듬기 위해서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나마 또 이제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적성 문제집을 많이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본인만의 무기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강점으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신데 되게 조용해요. 오늘은 또 오늘따라 유난히도 약간 조용하네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금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많이 물어주시면 저희가 또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보니까 또 어떻게 준비하냐라는 질문에 전공 과목으로 준비를 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련된 수업이나 과정을 들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냥 보기에는 현대 모비스 과제를 준비했었다라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태성 쌤부터. 현대 모비스와 과제를 진행했네요. 예.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때그때 달라요. 이 친구가 어떤 과제를 했고 그 안에서 어떤 역할, 어느 정도 깊이 인벌브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지원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과제했던 그 영역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직무에 지원했다라고 하면 훨씬 유리한 것은 맞죠. 예. 네. 기찬 쌤은 그 과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내가 기업 과제를 경험할 수 있는 케이스가 두 케이스인데 첫 번째는 이제 연구실에서 진짜 교수님이 기업 과제를 따와가지고 그 과제를 진행하게 될 때가 있고요. 안 그러면 국영 연구소 관련돼서 정부 과제 관련돼서 그 현대모비스 조인해가지고 과제를 하게 되고 또 거기 동참했던 친구들이 있죠. 석사들이라고 하면 그 과제에 내가 동참하면서 그 요소 기술을 배웠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자공학이라고 하면 지금 무인자동차라든가 뭐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된 과제를 진행했던 친구
친구들, 또 그런 석사 밑에서 내가 그 과제를 도와왔던 학부생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하는 거죠. 자동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내연기관의 세부적인 구조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자동차 공학도 외에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공학도라고 하면 내가 설계, 특히나 해석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그다음에 인베디드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진행했던 소프트웨어나 전자공학했던 친구들은 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공계대생들의 이야기가 될 텐데 자동차하고 연결고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가 개발되고 생산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 기술을 내가 배웠고 그 기술에 대해서 공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했던 여러분들의 히스토리, 그 부분을 좀 이번에 저 자폐어장에서도 잘 이야기하셔야 되고 또 면접장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표현하셔야 됩니다. 네. 네, 현대차 입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사항에 대한 점검 그리고 활용 팁까지 살펴봤는데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과연 취준생들은 어느 정도나 준비해놨을지 사전 설문 결과 유엔캐스터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현대자동차는 1차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시험인 HMAT, 그 면접으로 이렇게 3단계로 공채가 진행이 되는데요. 각 전형별로 얼마나 준비를 했을지 그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소서입니다. 얼마나 준비했나? 1위 47.47%가 대략적인 구성만 해뒀다. 23.2%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2개 항목을 작성했고 3개 항목 모두 작성하신 분들은 11%에 달했고요. 1개 항목 작성하신 분들 7.4%로 어느 정도 작성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인적성 시험 준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가 36.6%였고요. 그렇지만 문제를 준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좀 많았습니다. 25.5%가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았고 문제 유형은 알고 있다고 답해 주셨고요. 24.6%는 기출문제는 충분히 풀어봤고 예상문제는 대비하지 못했다. 다음으로는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봤고 예상문제도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은 얼마나 준비하셨을까요? 무려 과반수가 넘는 전형별 1위 답변이 나왔습니다. 아직 준비하지 않았다. 34.5%는 그래도 1차 면접만 준비했다. 또 12%는 1, 2차 면접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요. 역시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답습니다. 아직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이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MAT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이유는 46.3%가 자소서 작성이 급하기 때문에 이미 된 서류 전형에 합격한 이후에 준비하려고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요, 지금 눈썹 빠지도록 열심히 달리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면접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55.9%가 서류 전형 합격이 확실해지면 준비하려고 지금은 자소서 작성이 급해서 말이 또 이어지네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그러면은 자소서 작성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작성 시 활용할 방법은 37.7%가 혼자 작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엔 합격 자소서를, 자조서가 아니고 자소서죠. 참고해 작성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소서를 작성해 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8%가 자소서 첨삭 사이트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하셨고요. 취업 스터디를 통해 수정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소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과 이미 작성하신 분들 이 차이에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작성을 시작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혼자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희 금요 스페셜이 있지 않습니까? 채팅창에 자소서에 관련된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 쌤들과 함께 그 답변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소서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 전에 저희가 올라왔던 질문 하나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학생이 차량 평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ADAS 개발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기찬 쌤?
그 평가가 이제 학생들한테 선호도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완전 연구 개발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울산 내려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차량 평가, 아이다스 이쪽으로 이제 많이 지원하고 특히나 아마 질문 준 친구는 전자 전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인베디드나 영상 처리나 이미지 센서 관련돼서 뭐 과업이 내가 충분히 진행을 했고 학점도 이제 당연히 평가 요소니까 그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높은 친구라고 하면 도전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인데 네. 그런 게 아닌 친구라고 하면 사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조립하는 기업이니까 본인의 경쟁력을 좀 따져보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올라온 그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영업에서 일하고 싶은데 중국어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좀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성 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자격증이 반대로 말하면 중국어 자격증이 있다고 유리하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해외 영업이라는 것이 그냥 언어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쪽 시장에 대한 이해도 같이 요구가 되거든요. 어제 제가 아침에 통화를 했던 지난 시즌에 해외 영업으로 들어갔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네. 대부분 상경계 쪽이었었어요. 상경계 쪽. 그리고 딱 한 명만 영문학과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영문학과가 그 해외 영업으로 들어왔네라고 보니까 경영을 복수 전공을 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성들이 대부분 상경계 쪽으로 많이 채워지는 이유는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쪽 지역 시장에 대한 이해, 그것을 어떻게 경영 마인드로 우리가 얼마큼 잘 팔고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자격증, 만약에 지금 중국에 대한 자격증이 없어 하지만 내가 중국에서 거주 경험이 있어라고 하면 굳이 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어. 그리고 전혀 다른 전공이야.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국어를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해. 이것은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기찬 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영업 파트 같은 경우에 좀 어떤 언어가 유리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일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영어 하나만 똑바로 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어도 제대로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보면 뭐 막상 시켜보면 그렇게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AL도 잘 못 따요. IH 정도로 이제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현대자동차에 뭐 중동거래선을 맡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아랍어로 이란어로 막 얘기하는 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의 네. 소통이 이제 메일 베이스로 이루어지고 또 여기가 이제 B2C가 아니라 B2B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그 부분은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현대자동차를 문과 학생이 뚫는다는 건 고등학교 입시 시장이라고 얘기하면 뭐 의대에 뚫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인서울 의대에 내가 들어가는 수준이니까 어리버리한 경험으로 현대자동차 문과 들어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공계들 입장에서도 요즘 현대자동차 구매, 기차도 마찬가지인데 구매 직구는 이제 어학이 되는 이공계들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부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첨언을 하자면 네. 현대자동차에 이제 해외 영업 들어가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영어 이외에 쓸 기회가 별로 없대요. 그리고 영어 자체도 그렇게 생각만큼 쓸 기회도 없고 B2B이기 때문에 큰 지역인 경우에는 사실 그쪽 법인장과 한국말로 통하거든요. 예,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그닥 그 해외 출장을 갈 기회, 영어를 쓸 기회, 그리고 현지어를 쓸 기회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1차 전번에 보여줬던 설문조사를 보니까 러시아 관련 준비했던 친구도 있어요. 네. 러시아 시장이 넓어지는 건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엑센트가 그 솔라리스라는 이름으로 팔려요. 그쪽 현지 차인 그란타를 누르고 1위를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러시아 하면 하이테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군사 대국이기도 하고 미사일도 쏘아 올리고 하는데 자동차 산업은 생각보다 더뎌요. 그게 이제 환경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도심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운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낮은 소득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고급차 수요도 적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네시스를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솔라리스, 그러니까 엑센트급을 가지고 전략을 펼쳐나갔던 거죠. 봐요, 러시아어를 잘했던 친구가 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아니면 러시아는 좀 부족하고 영어를 좀 하지만 그쪽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했던 친구를 이쪽에서는 해외 영업에서는 더 필요로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방송 초반에 올라왔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HMS에서 역사 에세이가 내가 본인이 합격하는데 뭐 어떤 당락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건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 르네상스, 뭐 제가 여기서 저번에도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세국 정치 아주 기본적인 역사적 토픽으로 나오고 그거 관련돼서 뭐 어마어마한 서술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HMAT 준비를 아직 안 했다가 한 36%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잡코리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 잡코리아 정도 들어오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절반은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절반은 어차피 허수예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자폐하면서도 재학생들 보면 일주일을 거기에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PPT 파일 만들고 또 거기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했던 공학 프로젝트 얘기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발표 연습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9월 달에 한 2주 정도는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소서를 한 30개, 40개를 이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인적성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없어요. 현실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방송 보는 분들 중에 나는 적성 공부를 지금 한 장도 안 했다. 그럼 이번 시즌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10월 초에 이제 임시공휴일이 지정이 제가 보기엔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지정이 되면 인적성이 한 주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 다들 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9월 한 22일경에 자소서가 마감이 되고 그때서부터 10월 한 둘째 주까지의 기간이 인적성을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도 만약에 놓치게 되면 아무데도 못 간다. 이걸 좀 이해하시고요. 네. 좀 방송 보는 분들은 공부를 이게 적성이라는 게 또 무슨 역사 에세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문과 학생들 보면 수리추리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맨날 또 무슨 나오지도 않는 동해, 옥저, 제천 행사 때려주고도 안 나오는데 맨날 또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리추리 못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차 인적성의 가장 중요한 건 정보 출연하고 자료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나한테 부족한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문과 학생들은 그걸 좀 느끼셔야 됩니다. 네. 네, 정말 시간 활용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질문 중에 답할 게 하나 있는데 네네. 현대차 학벌 많이 보나요라고 블리드 하이 분이 네.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많이 제가 보나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90개 대학에서 뽑혔어요. 지난 데이터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학벌에 대한 부담은 좀 덜 가지셔도 된다. 다만 내가 지원해야 될 지원 분야가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이라든가 연구 분야 중에서 공력을 연구한다던가 아니면 수소차 연구를 한다던가 이런 쪽은 또 학벌을 보죠. 그래서 내가 지원할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른 기업에 대해서 비해서 학벌을 많이 보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PT 면접 주제가 또 상당히 실무 중심이었었는데 직무에 대한 이해를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더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공계들은 직무 관련된 이해도가 있어야겠죠. 현대자동차는 그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채용 정보라든가 뭐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서류 붙고 나서 그 학생들한테 기아자동차에서 컨설팅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실무에서 벌어지는 직무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문과 학생들은 이번에 자소서 쓸 때 또 빤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번 항목이 바뀔 거거든요. 1번이 맨날 바뀌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뭐 현대자동차에 왜 지원하냐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사드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HSK 6급을 갖고 있으니까 나의 중원 실력을 활용해가지고 중국 시장 개척에 내가 일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등한 접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겠죠. 현대자동차가 왜 이렇게 위기일까요? 그러니까 물론 사드 문제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 외에 더 저면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의 현대자동차의 성공을 만든 건 과거 기아자동차 M&A 건을 성사시키면서 플랫폼을 공유했고요. 그 동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소나타를 뽑아내고 K5를 뽑아내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소렌토를 뽑아내고 산타페를 뽑아내고 뭐 이런 전략으로 굉장히 돈을 벌었고 그다음에 그 GM이 무너지고 도요타 리콜 사건이 터졌을 때 확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뭐 4위, 5위까지 올라갔죠. 근데 지금 이제 5위, 5등인데 이 지금 5등이라고 해봤자 그 상위 4개 회사가 갖고 있는 판매 대수가 이번 1분기 월등히 높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뚝 떨어지니까 지금 4강 체제가 굳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략 차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바루나 지금 혼다 이런 차종이 괜찮은데 이제는 여러 가지 차종만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SUV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세단형 전략을 너무나 많이 고수하다 보니까 여기서 뻐그러졌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지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가 판매 대수로 치면 GM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GM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자동차 회사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소차라든가 인휠 모터라든가 아주 좋은 이제 나름의 이제 전략 방안들이 도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영업을 쓴다라고 하면 어떤 산업 자체에 대한 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학적인 부분은 기본이고요. 그거 외적으로 내가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자소서에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 면접장에서 어필이 돼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왜 지금 학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공계들은요 현대자동차는 많이 뽑아요. 많이 뽑는 기업들은 어차피 학교 못 봐요. 그런데 문과는 채용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현재 천차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친구들은 만만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다는 건 그만큼 스펙도 따라 올라가는 게 이제 정석이거든요.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도전을 해보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올랐던 질문 중에 하나가 현대차 안전환경 인증 직무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서에 지원해야 하는지 묻고 있거든요. 어디에 지원해야 되나요? 안전환경 인증 직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 지금 HSE 직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대기나 수질 딴 친구들, 안전공학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직군들은 HS 직군이 따로 뽑을 때가 있어요. 이제 거기를 지원하는 거고. 근데 이게 현차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이 안 뽑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플랜트 운영이라든가 생산 관리가 이루어지는 파트에서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마 질문을 준 친구는 지금 미주권이나 유럽권에 자동차 판매하기 위해서는 승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거기 들어가고 있는 ROHS 인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교육 과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걸 공부하고 지금 그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채용 규모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내 전공이 정말 환경공학과 안전공학 또는 그런 기사 자격증 취득까지 일궈냈던 나만의 전문성이 있냐 없냐 그거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냥 코드 넘버에 나오는 그런 환경 프로세스를 내가 학부 시절 때 잠깐 배웠으니까 글로 가야겠다. 이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파트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공채 때 해피무브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성쌤, 도움이 될까요? 자체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 짧게 그렇게. 네. 도움 없다. 도움 안 된다. 거기서 무엇을 풀어나갈 것이냐, 거기서 경험했던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차이지 해피무브를 했습니다. 경력 플러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이 현대차가 약간 군대 문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남초 기업이다 보니까 여자가 들어가긴 조금 힘들 거다 그런 말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어떻습니까? 남성적인 문화는 맞긴 해요. 제가 경험한 저는 이제 그 IBM에 있었을 때 현대차를 대상으로 컨설팅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들어갈 때마다 전 들어가기 제일 싫었어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고 이제 변화가 되어 가고는 있지만 문화 자체가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맞긴 맞는데 기업들 전체를 쭉 늘어놓고 봤을 때 여자들이 들어가기 그리고 들어가서 적응하기 어려운 기업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 들어가서의 어려움, 이건 재직자들은 어렵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기업들 컨설팅할 때 보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ADAS 개발팀에 대한 질문을 한 학생인데요. 기계공학과이고 또 연구실에서 협업의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녹여내는 것 외에는 또 어떤 역량을 강조를 해야 되는지 지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지금 에이다스 관련돼서 본인이 한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기계공학이라고 하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전자라든가 회로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그 한전을 생각하고 기사를 따고 전기 쪽으로 팠던 친구들은 당연히 플랜트를 쓰는데
지금 전자 관련돼서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아요. 제 학생 중에 어떤 친구도 있냐면 이 친구는 올해 처음으로 무인 자동차 학부생들 대상으로 한 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상 탔거든요. 6개월 동안 그거 관련돼서 진짜 파이썬 써가면서 알고리즘 코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는 이제 그 대회 측에서 주관해서 받았고 그 차 관련돼서 무인 제어를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장애물이 나왔을 때 내가 유닛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친구와 지금 질문 준 친구의 기계과에 제가 세부적인 스펙은 모르겠지만 경쟁하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나의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 거냐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라는 본인의 전공을 약간은 활용해서 지원하는 게 더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세부적인 이런 건 모르겠지만 네. 좀 일반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리고 뭐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와 있는데 현대차 차량 경량 허가 관련된 내용을 어필을 해서 플랜트 직무에 쓰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필이 되는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좋죠. 그러니까 경량화 관련된 부분 본인이 아마 재료 전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계 친구들은 저런 고민을 안 해요. 아니면은 그 지금 실제로 보면 자작차 그 대회 나가는 친구들이 평가 요소가 이제 조향도 있지만 이제 속도 그다음에 내구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용접할 때 뭐 용접 기법을 전용적으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거기 들어가 있는 재질을 좀 탄소나무 튜브를 활용해 가지고 재질 변경을 진행해서 좋은 대회 실적을 만들어낸 이공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친구들이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점을 좀 고려해서 재질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수직재질이라든가 이 자동차에도 이제 기존에 그냥 냉연 강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다양한 재질들이 이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설문조사한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그 수정 단계에서 첨삭 사이트가 1위였고 그리고 취업 스터디가 2위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컨설턴트의 도움이 3위를 차지했었는데 일단 그 요즘의 첨삭 사이트 믿을만한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태성 쌤? 그 저한테 그 자소서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 중에 정말 잘 글을 썼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 읽어보고 제가 미심쩍은 게 있어가지고 몇 마디를 물어요. 면접하듯이. 예, 면접은 아니지만 이거 이렇게 했다면서 그때 어땠어?라고 물으면 당황을 해요. 자기가 안 쓴 거죠. 예, 대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굉장히 화려하고 잘 읽히고 필력도 좋고. 예, 필력도 좋고 하지만 본인이 몰라 물으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작성 대행을 하는 사이트가 있고 작성한 것을 첨삭해주는 사이트들이 있고 한데 대행 사이트는 제발 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첨삭하는 것도 첨삭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분인가는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글짓기를 잘하는 사람을 기업에서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자의 관점에서 그 글을 보는 거거든요. 글이라는 것이 잘 쓰여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뽑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경험이, 그런 근거가 이 글에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글을 읽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첨삭 사이트에 첨삭을 해주시는 분이 글짓기 지도를 해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정말 기업에서 그 평가를 많이 해보셨던 분인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게 쓰고선 친한 친구들한테 많이 맡기거든요. 야 어떠냐 한번 툭 던져봐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 오히려 보여주세요. 서류 심사위원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내 친한 친구한테 보여주잖아요. 가동력이 보통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가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내 친구는 그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첫 마디 단어 하나만 딱 보고도 킥킥킥 웃어요. 아, 너 정말 좋다 그랬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친한 친구한테는 절대 보여주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한테 일단 점검을 받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여주더라도 시간 제한을 두세요. 야 이거 내가 썼는데 딱 3분만 봐줄래? 3분 지나면은 딱 덮어줄래? 라고 하고 요청을 하세요. 이게 10분을 두고 꼼꼼히 봐주면은 보이는 내용들이 실제 평가위원들은 1분 내에 그걸 끝내버리거든요. 1분 내에 끝내기 위해서 읽는 거하고 10분을 두고 읽는 거하고는 보이는 것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분 내에 보였던 글들이 3분 내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3분 내에도 보이는 그 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제약을 두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뭐 댓글에도 달리게 했는데 뭐 학교에서 해주는 것도 충분하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이 취업 컨설팅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뭐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금 변별력이나 그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취업하기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돈 들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보실 때 보면 중요한 건 이제 다른 그러니까 가독성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서적이라든가 저희 같은 취업 컨설팅은 약간 좀 느껴봐야 될 부분들은 완전 초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현대자동차 아까 뭐 웹사이트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네네. 현대자동차 자소 쓸 때 거기다 뭐 내가 보배 드림을 뭐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정말 하수들은 그러니까 내용 들어가는 선별 작업에 대해서는 약간의 코칭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뭐 돈 내고 여러분들 첨삭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많이 물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 관점에서 뭐 여러분들 돈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선배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취업 이미 경험을 자소서를 많이 떨어져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은 나름대로 글을 어떻게 써야 되고 내용 선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식견이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배들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저는 교수님도 많이 좀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수님들도 이제 지식이 다 높은 분들이고 논문을 많이 읽었던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은 어찌 보면 내용보다는 이 가독성이라든가 글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그 자소서를 굉장히 제가 호흡이 되게 긴 편이어서 문장 하나를 막 한 문장으로 쓰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논문 쓰고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연구실 교수님한테 엄청나게 혼나가면서 이걸 하나하나 고쳐 나아갔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나중에 이제 책 쓰고 할 때 많이 보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여러분들이 뭐 꼭 돈 들이지 말고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계신 뭐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여러 의견들을 좀 경청해서 본인만 보지 말고 본인은 내가 겪었던 일이니까 알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분들은 여러분들 처음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네. 그리고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저는 교수님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 교수님들이 점검해 주시는 그 글들을 보면은 논문 네. 읽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업에서 기업인 입장으로 보는 그 글, 잘 읽히는 글이 아니더라고요, 주로. 물론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봐왔던 교수님들이 첨삭해준 봐준 글들은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생각이 다르고 우리 조사했던 것 중에서 합격 자소서를 많이 활용해서 참고해서 작성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홍 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시작도 못하겠어 할 경우에는 참고를 하세요. 다만 제가 권장해드리는 그 참고 방법은 책방에 가서 서서 보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참 합격을 했구나 보고 딱 놓고 집에 와서 그 잔상만을 이용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걸 옆에 딱 펼쳐놓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보면 100장을 읽는데 몇십 장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 합격시켜줄 수 없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내용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원으로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잔상 정도만 이 정도로 쓰면 되겠구나 그 느낌만 가지고 자기의 글을 썼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경험은 많아도 가독성이 떨어지면 떨어지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독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공계의 경우에는 호흡이 매우 짧아야 된다라고 저는 권장을 해드리거든요. 이공계 직무 관련된 직무 사람들은 학교에서 글을 작성할 때도 어떤 PT를 할 때도 글 자체를 길게 쓸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도 긴 글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면서 직원들일지라도 정리하면서 포인트를 딱딱 집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짧고 명확하게 간결하게 써주는 것이 좋고요. 입문스러운 그 직무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조금 다릅니다. 가독성 좀 재밌게 네. 화려하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경험이 그렇지만 굳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경험이 훌륭한 친구, 경험은 별로지만 가독성이 훌륭한 친구, 저는 경험이 훌륭한 친구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댓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특정 경험을 계기로 해서 디스플레이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2학기 때 전공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를 자소서에 어필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찬 쌤. 물론 어필 가능하죠.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또 착각하는 건 꼭 뭐 교육도 완료된 거, 기사도 딴 거, 뭐 이런 것만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노력하고
고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현차의 디스플레이를 언급한다라고 하면 그건 약간의 제품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부터 방송 함께하지 못한 분들 유엔캐스터가 다시 보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 현대자동차 하반기 공채 과연 사원증을 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 준비 과정에 따라 다를 텐데요. 지금 뒤늦게 들어와서 앞부분 못 보신 분들은요. 앞부분 못 보신 분들은요. 저희 다시 보기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잡정보센터 보시면 되시고요. 잡코리아는 보이는 취업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어벤져스 특집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신의 한 수 한 분씩 짧게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성 쌤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정통으로 나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꾸 비법에 의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다른 기업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잡페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노출을 시키거든요. 그거 뭐 100% 진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상당 부분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통, 우리 방송과 잡페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네. 질문 나왔던 것 중에서 나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짧게 대답 드릴게요. 나이 30에 무경력이다.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하십시오. 예, 뽑힌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까지 희망을 주시고. 네, 그리고 기찬 쌤은요? 현대자동차 채용 인원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많이 안 뽑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가 요올 초 계속 상승세인데 현대자동차가 완벽하게 고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용 규모가 추정컨대 뭐 한 3천 정도 그룹에서 뽑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5천 정도 뽑거든요. 전자만. 그러니까 공채 사이즈를 좀 보고 현대자동차 첫 도전은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요걸 기점으로 하반기를 좀 뚜벅뚜벅 걸어간다. 특히나 문과라고 하면 그런 마인드. 요거 하나 안 됐다고 해서 나 이번 시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팩트 폭격이라고 이렇게 그 댓글창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튼 두 분 쌤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갔습니다. 지금 저희도 MC들도 인스타그램에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9월 1일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월요일부터 공채가 시작되는 우리은행 신입 공채를 비롯해서 올해 하반기에 채용문이 확 열리는 은행권 신입 공채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아마 이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미스터 뱅쌤인데요. 류수환 컨설턴트님이 금요 스페셜 최초로 출연을 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